레벨 1. 소인수 분해가 뭐냐고?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해. 잠깐, 그런데 인수가 뭔지는 알지? 맞아. 한 숫자를 곱으로 나타낼 때 그 곱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인수라고 해. 1은 1 곱하기 1이잖아? 그렇지. 1의 인수는 1이야. 그리고 10은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자, 이제 이해갔지? 맞아. 10의 인수는 1과 2 그리고 5 그리고 10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넌 이미 소인수 분해를 반 이상 이해한 거야. 그렇다면 분해는 뭐냐고? 방금 전에 10을 1 곱하기 10, 2 곱하기 5로 표현했잖아? 이것처럼 자연수를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분해한다라고 하고,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했다 해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느꼈지? 넌 이미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고. 자, 그럼 소인수분해는 뭘까? 너 소수는 들어봤지? 맞아. 2는 1 곱하기 2, 3은 1 곱하기 3, 7은 1 곱하기 7처럼 1과 자신 외에 더 이상 다른 수로 나누어 쪼갤 수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 너 완전 이해갔지? 소인수분해는 바로 자연수를 더 이상 나누어 쪼갤 수 없는 소수로만 이루어진 인수들로 분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120을 한번 소인수분해해볼까? 120은 2 곱하기 60이고, 60은 2 곱하기 30이고, 30은 2 곱하기 15, 15는 3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 그럼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같은 소수들을 합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 어때, 쉽지? 이젠 너도 소인수분해할 수 있어. 레벨 2. 얘들아 안녕.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려줄게. 먼저 최대 공약수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 약수는 뭔지 알지? 맞아. 약수는 자연수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온 인수들을 약수라고 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걱정 마. 그럼 직접 보여줄게. 100을 인수분해해볼까? 100은 2 곱하기 50이고, 50은 2 곱하기 25고, 25는 5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잖아? 그럼 이걸 곱골로 나타내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지. 그럼 약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완전 간단해. 인수분해 식을 그래로 나눗셈으로 바꾸면 돼. 100을 소수들로 나눠볼게. 100 나누기 2는 50이고, 50 나누기 2는 25고, 25 나누기 5는 5가 됐고, 5 나누기 5는 1이잖아? 100은 바로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인 게 되는 거야. 이것들을 모든 경우의 수로 곱해보면 1과 2 그리고 4, 5, 10, 20, 25, 50 그리고 100. 이게 100을 나누어 쪼갤 수 있는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럼 공약수는 뭐냐고? 2개 이상의 자연수가 서로 공유하는 약수를 공약수라고 해. 쉽게 말하면 2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약수들 중에서 교집합을 찾으면 돼. 자, 또 잘 봐. 그럼 이번엔 100과 75의 공약수를 찾아볼까? 100은 약수를 찾았으니 75를 인수분해해보자. 75는 3 곱하기 25이고, 25는 5 곱하기 5가 됐고, 5는 1 곱하기 5니까 75를 곱골로 나타내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지. 이것도 모든 경우의 수로 곱해보면 1, 3, 5, 15, 25, 75가 75의 모든 약수야. 이제 좀 느낌이 오니? 그럼 100과 75의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까? 맞았어. 100과 75의 공약수는 1과 5, 2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네? 한눈에 딱 보이지? 그래, 맞아. 25가 최대 공약수야. 어때? 이제 너도 최대 공약수 쉽게 찾을 수 있어. 레벨 3. 얘들아 안녕. 오늘은 최소 공배수를 알려줄게. 최소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가 서로 공유하는 배수들 중 가장 작은 수를 말해. 지난 시간엔 최대 공약수를 배웠잖아?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이번엔 뭔가 감이 오지? 그럼 네가 생각한 게 맞는지 바로 확인해볼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땐 먼저 약수들을 찾았잖아? 맞아. 이번엔 반대로 배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자. 먼저 8과 10의 배수들을 나열해보면 8의 배수는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88 등등등 하면서 쭉 올라가고 10의 배수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등등 하면서 쭉 올라가잖아. 8의 배수와 10의 배수 중에서 공통되는 배수가 보이지? 맞아. 40과 80이 보이지? 우리는 뒤에 숫자들을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8과 10의 공배수는 40, 80, 120처럼 40의 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너흰 이미 눈치챘지?
맞아.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큰 숫자들의 공배수는 쉽게 찾을 수 없잖아. 그래서 쉽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알려줄게. 팁을 먼저 알려주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처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그럼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해볼까? 먼저 8을 소인수 분해하면 8은 2 곱하기 4가 되고 4는 2 곱하기 2니까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8은 2의 세제곱이 됐고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10은 2 곱하기 5가 되잖아? 자, 지금부터 잘 봐. 이해를 위해서 두 개의 원을 그리고 8과 10의 소인수들을 넣어보자. 8과 10의 소인수 중에 교집합이 되는 소수가 보여? 맞아. 이 하나만 교집합이네? 그럼 두 원을 겹쳐서 교집합이 되는 이를 합치고 두 원에 들어간 모든 소수들을 곱하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아까 8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40이었잖아. 8에만 속한 소수 이 두 개, 그리고 10에만 속한 소수는 5이고 교집합에 있는 이를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에서 40이 됐어. 어때, 쉽지? 너도 이제 최소 공배수 쉽게 구할 수 있어. 레벨 4. 얘들아 안녕, 잘 지냈어? 오늘은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한 방에 알려줄게. 먼저 정의를 한번 볼까? 양수는 양의 부호인 플러스를 붙인 수로 0보다 큰 실수다. 음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처럼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를 붙인 수로 0보다 작은 실수다. 음수는 플러스 부호를 붙이는 양수와 반대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나타내므로 양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써있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아주 쉽게 설명해줄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앞을 한번 봐볼래? 그럼 너의 뒤는 어디야? 맞아, 너의 앞에 반대를 뒤라고 하지? 그럼 이번엔 위를 봐볼래? 그리고 아래를 봐봐. 위와 아래는 서로 반대쪽에 있지? 이 반대되는 개념을 모두 수학적 용어로 표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수학적 표기법으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황에 따라 전제를 달아 기준을 정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너희 앞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플러스는 앞, 마이너스는 뒤가 되고,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플러스로 한다면 어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해가니? 맞아, 하나의 기준점에서 방향성을 표현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거기에 크기를 표현하는 숫자를 붙이면 플러스 수인 양수, 마이너스 수인 음수라고 부르는 거야. 어때? 완전 쉽지? 너도 이제 양수, 음수 설명할 수 있어. 레벨 5.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절대값을 알려줄게. 절대값은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방향이고 뭐고 상관없이 숫자의 크기로만 판단하겠다는 거야. 너 양궁 알지? 양궁 관역에 있는 점수 보이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져. 방향과 상관없이 절대적 거리가 가까운 화살이 점수가 높은 거지. 이 절대적 거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절대값 부호야. 만약 위를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를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면 플러스 9점은 화살이 중심의 위에 중심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알 수 있고, 마이너스 5점은 중심의 아래에 중심과 먼 곳에 화살이 있다고 알 수 있지만 점수를 표현할 때는 점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맞았냐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절대값으로만 관역의 원으로 점수를 표기해 놓은 거야. 눈치챘니? 절대값에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기준에서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표현한 것이 절대값이야. 어때? 너도 이제 절대값을 표현할 수 있어. 레벨 6. 선행이들 안녕. 오늘은 미지수 x에 대해서 알려줄게.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문자가 바로 미지수 x일 거야. 이미 많이 봤지? 근데 미지수 x는 왜 필요할까? 미지수는 값을 알지 못하여 구해야 하는 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네가 콜라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콜라 가격이 안 써있네? 가격을 물어보기 귀찮아서 그냥 10,000원을 냈더니 8,300원을 돌려줬어. 그럼 콜라는 얼마일까? 그래, 맞아. 콜라 값은 10,000원에서 8,300원을 빼면 알 수 있지. 벌써 눈치챘다고? 그래, 맞아. 우리가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은 것을 미지수 x라는 문자로 표기하기로 한 거야. 사실 x는 상징적인 문자고 어떤 문자를 미지수로 설정해도 상관없어. 콜라 5개는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콜라 5개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콜라 1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모르잖아. 그럼 콜라를 미지수 x라고 하면 돼. 그리고 총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총 가격을 미지수 y라고 하면 되는 거야.
10,000원으로 1,700원짜리 콜라를 5개 사면 거스름 돈을 얼마 받아야 되지? 라고 할 때는 거스름 돈만 모르니까 거스름 돈만 미지수 x라고 표기하면 되는 거야.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지? 수식에 나오는 x 같은 문자의 의미는 내가 아직은 모르는 미지수라는 거 기억해. 너도 이제 문자식 이해할 수 있어. 레벨 7. 선행이들 안녕. 너희들 혹시 문자식에서 곱셈 나눗셈 기호가 삭제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7xy나 5분의 4xy처럼 숫자와 미지수 분수가 한데 얽혀 있잖아. 이건 곱셈 나눗셈 기호를 간편하게 생략하여 표기한 거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주 쉬우니까 잘 봐봐. 7xy는 7 곱하기 x 곱하기 y를 말하고 5분의 4xy는 4 나누기 5 곱하기 x 곱하기 y를 말하는 거야. 응, 뭐라고? 곱하기는 이해가는데 나누기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게. 너희들 계산기에서 나누기 표시가 이렇게 작대기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어진 것 본 적 있지? 이 작대기를 슬래시라고 부르는데 10을 3으로 나눌 때 계산기에서 치면 10/3 이렇게 치잖아? 뭔가 보이지? 가로로 적혀 있지만 마치 3분의 10처럼 보이지? 맞아. 나누기를 하면 나누는 숫자를 분모로 바꾸어서 곱하면 되는 거야. 10 나누기 2는 10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거지. 이해갔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 4xy 나누기 5는 4xy/5니까 5분의 4xy가 되는 거지. 그리고 꿀팁 하나 더. 곱셈 나눗셈이 길게 늘어진 수식들은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예를 들면 10 나누기 5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5는 무조건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걸 쉽고 빠르게 계산하려면 나누기를 곱하기 꼴로 바꾸어주면 돼. 어때? 완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너도 이제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할 수 있어.